페이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저라는 것은 전기전자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종의 수학적인 도구, 도구라기보다는 트릭에 좀 가깝습니다. 아마 이 개념이 없었으면 전기전자 분야 어떤 연구 또는 그 이론 자체 발전이 굉장히 더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페이저라는 개념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업을 전공 교과로 학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하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자, 페이저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아마 페이지라는 단어에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자, 설명 앞서서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위에 그림 요 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Y축이 뭐 일반적으로 전압, 그리고 X축은 시간이죠, 그죠? 자,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는 Y축이 시간이고 이쪽 X축이 이제는 전압이 되겠죠. 자, 얘를 다른 좌표 평면에 이렇게 다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거죠. 뭐 시간에 따라서 전압을 측정하면 점이 이렇게 찍히면 그걸 연결하면 이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거를 여기 이렇게 이 평면에 다른 평면에다 표현할 때 똑같은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 좌표 평면은 XY GQ 좌표 평면이 아니고 뭐 R하고 세타인 극좌표계 아시죠? 극좌표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R은 뭐냐? R은 극좌표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R인 그 반지름은 그 여기서는 저도 진폭이죠, 그죠? 진폭. 그래서 최고점일 거예요, 최고점.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게 V는 A 사인 뭐 오메가 T 빼기 P 이렇게 했었으면 A가 진폭이었죠. 그래, 여기 이 극좌표계에 반지름이 R인 원을 일단 그리고 각각의 점은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이 원과 만나는 점으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요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세컨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초든 아니면 2초든 그때 해당되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도. 오메가에다가 그 시간을 곱하면 각도가 나오죠. 그 각도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요 각도와 이 점이 만나는 이 점이 이건 사실은 여기죠. 여기인데 요 놈은 사실은 이 각도가 요 각도라는 거죠. 요게 해당되는 요 각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는 것을 극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좌표계로 표현한 게 뭐가 어떠냐? 극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요게 일종의 벡터처럼 보이죠. 이 벡터를 페이저라고 합니다. 페이저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페이저라 한다. 자, 그러면 좋긴 좋은데 페이저를 왜 꼭 써야 될까? 페이저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류 두 개 V1과 V2가 있다고 칩시다. 이 V1은 A 사인 어쩌고 저쩌고 V2는 B 사인 어쩌고 저쩌고 라고 칩시다. 근데 V1 곱하기 V2 여러분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곱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 B 사인 어쩌고 저쩌고 또 사인 어쩌고 저쩌고 곱하면 사인과 사인 두 개 곱하면 복잡하죠. 이 안에 있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좀 복잡하죠, 그죠? 그런데 페이저를 사용하면 이 곱하는 게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곱하는 건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 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A 사인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B 사인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페이저를 이용하면 이것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자, 그러면 페이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개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일러 공식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오일러 공식이라는 것을 왜 살펴봐야 되냐? 자, 페이저라는 게 오일러 공식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수학적인 트릭이기 때문이죠. 자, 오일러 공식이 뭘까? 오일러라는 사람은 수학자예요, 그죠? 여러 가지 수학적인 족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수학에 관련된 족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걸 발견했어요. 코사인하고 사인과 같은 상가함수들의 조합이 지수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관계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자, 지수함수와 상가함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통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오일러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 들어본 사람은 그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수관계와 상가함수가 특별한 관계에 놓일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 지수함수. 요 지수함수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요 세타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요. 뭐 라디안이든 뭐 각도든 뭔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물론 라디안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라디안 값을 집어넣으면 요 놈은 복소수, 그러니까 실수, 예를 들어 실수와 허수 두 개를 뱉어냅니다. 물론 실수가 0일 수도 있고 허수가 0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실수와 허수가 같이 포함된 복소수라는 것을 뱉어내요. 그래서 x축을 실수, 리얼 넘버를 의미하는 re, y축을 im, imaginary, 그러니까 허수를 의미하는 im으로 이건 보통 대문자를 쓰죠. 로 정해놓은 이런 좌표평면, 이거를 그 복소평면이라 그러는데 이 복소평면에 이 값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정도, b에 해당되는 거, 이 정도 b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세타 값이 뭐가 들어오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세타 값을 라디안 값으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조금씩 해보면 요렇게 원처럼 이렇게 보이게 요렇게 점이 찍힙니다. 이 i 세타 요거를 요 세타에다가 0부터 2파이까지 집어넣어 보면 이 복소평면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는 결과값을 내놓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타에 0부터 2파이 넣는 거랑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에 각각 0부터, 그러니까 둘 다 0부터 2파이까지 넣으면 둘 다 똑같은 값을 만들어낸다는 거, 똑같은 복소수를 만들어낸다는 거. i, b. 그래서 얘도 이놈도 실수와 허수부를 각각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더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같은 값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얘 둘이를 동시에 표현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놈은 이거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는 요 코사인 세타와 i 사인 세타는 얘는 100% 실수고 얘는 100% 허수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얘만 영향을 끼치고 허수는 이 사인 부분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의 결과값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자, 이거 두 개가 각각 똑같은 값을 내놓고, 그리고 그래프도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요거나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 오일러 공식이 뭐가 중요하냐면, 자, 지수 함수는 있잖아요. 상가 함수보다 계산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i, 예를 들어서 파이, 예를 들어 곱하기 2i 2분의 파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 얘는 이거잖아요. 얘는 뭐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2분의 파이예요. 이거 두 개 곱하는 게 쉬울까요? 이거 두 개 곱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이거 두 개 곱하는 게 쉽죠. 이거 두 개는 그냥
이 i 한 다음에 파이 더하기 2파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곱하면 이거 곱하고 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그리고 코사인과 코사인 곱하는 거 그냥 답이 딱 안 나오죠. 사인과 코사인 곱하는 거 바로 답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만약에 코사인 예를 들어서 코사인 A와 코사인 B를 곱하고 싶을 때 요 놈을 이걸로 바꿔서 얘도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어짝으로 바꾸고 얘도 이 어짝으로 지수로 바꾸면 이걸 곱해 또는 더해 그런 다음에 어떤 이 어짝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다시 코사인 어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계산이 편해지잖아요. 특수한 경우에는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경우를 한정지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단순하는데 그것을 바로 페이저를 한다는 것입니다. 뒷페이지에 좀 더 디테일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페이저를 설명하기 앞서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 그리고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 짚고 넘어갈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상가함수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뭐랄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인데요. 사인이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코사인 예를 들은 게 아니고 이게 코사인이죠. 사인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한다면 코사인과 동일해집니다. 그래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게 지연이라면 원래 얘가 코사인 오메가 t 얘는 사인 오메가 t였다면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p 요 지연만 적당하게 들어가면 코사인과 이것과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 90도죠 그죠? 2분의 파이죠 그죠? 적당히 들어가면 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교류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교류는 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지연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표현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와 그리고 이런 신호를 두 개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연이죠.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지연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지연이죠. 이것과 이거 지연이 두 개 있죠. 그죠? 자, 이 지연이 각각의 지연이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와 얘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놈은 이 지연이 70이라고 칩시다. 얘가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연이 70이 아니고 100짜리 다른 어떤 신호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도 20이 아니고 50인 그러한 신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와 얘 차이가 50이었죠. 얘와 얘 차이가 50이었죠. 그러면 계산 결과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이라는 것은 내가 비교를 하거나 연산을 하는 그 신호들 간의 어떤 기준의 문제지 각각의 절대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개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4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절대값이 얼마인지는 절대적인 그 지연값이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좀 연두에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우리 이제 수업에서 다루게 될 페이저는 교류 신호들의 연산 또는 비교를 할 때는
각각의 신호들이 각 주파수는 같은 것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인 예를 들어 오메가 t p 이렇게 있고 a 뭐 b 사인 오메가 t 이거 p1 p2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지연은. 근데 이 오메가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2오메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룰 것은. 그래서 오메가가 각 주파수 또는 각 속도가 같은 신호들만 다루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 고려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다루는 것은 오메가가 같다라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메가는 보통 교류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전기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 다 똑같은 오메가예요. 오메가 다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교류는 전부 다 오메가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60Hz를 쓰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 전기와 우리나라 전기를 섞는 그런 고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지수함수 E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 했죠. 여기에 앞에 대문자 RE라고 붙이면, 그리고 뭐 이거를 이렇게 여기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함수냐 하면 얘의 실수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와 두 개 일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RE 이렇게. 그래서 이놈 한 개랑 또 다른 어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연산도 지수함수의 연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I 세타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앞에 RE가 생략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실수만 본다. 이게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는 게, 우리는 요걸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연산 결과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 정확하게 RE 또는 복소수 전체를 쓰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만 살펴보겠다라고 가정이라기보다는 실수만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해둡시다.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줬다. 이 점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페이지라는 것은 쓰는 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페이지식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V는 A, 이것은 원래 우리는 이렇게 보통 표현했죠. 교류는 A 사인 오메가 T P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연파 형태의 교류 신호의 표현법. 이거는 페이저 표현법.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것과 일치하냐면 A, E, I, 세타 이것과 일치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RE 즉 실수만 취한다는 것이 생략됐습니다. 요것과 요것이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같다는 말은 셋 다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이것의 요놈이 마이너스 P라는 게 여기에 세타 값입니다. 요 A는 당연히 진폭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세타 값이 지수 형태의 요 세타 값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는 5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P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50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 페이저 형식 표현은 5 이렇게 세 부리 같이 생긴 거 요게 요거에 마이너스 50도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5 2에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도 이렇게 지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세 개가 일치하는 표현이죠.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실 리얼로 실수만 취한다는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설명 여기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아까 제가 미리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이 지수 함수 예를 들어 5, 2, i의 마이너스 50도 이것의 상가함수 표현법은 5 진폭 놔두고 코사인 마이너스 50도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50도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거 실수만 취한다면 얘만 취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사인이잖아요. 사인. 원래 우리 수식은 사인이었죠. 근데 왜 사인이 코사인화 됐냐? 자, 사인하고 코사인은 큰 차이가 없죠. 다만 지연만 더 들어가 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꿀 때 마이너스 2파이를 더 해주면 되긴 돼요. 더 정확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갔다가 다시 마지막으로는 사인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면 모든 수식에 내가 고려해 보고자 하는 모든 수식이 다 사인에서 시작해서 사인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면 요거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사인에서 사인 돌아올 때 다시 플러스 2파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귀찮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사인에서 시작해서 코사인으로 갔다가 다시 사인으로 돌아올 거다. 답을 마지막 최종 결론을 사인으로 다시 바꿀 거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거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일종의 편법이죠. 트릭이죠, 트릭.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아까 전에는 5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50이었으면 이 오메가 t는 어디 갔냐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모든 놈들이 다 오메가 t가 똑같잖아요. 오메가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t도 모든 그 신호에 예를 들어서 1초 순간을 볼 때는 내가 1초 넣으면 되고 2초 넣으면 2초 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가 같으면 이 값은 오메가 t 값은 모든 신호가 다 같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t로 시작해서 지수 함수로 갔다가 다시 오메가 t를 내가 살리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오메가 t를 포함 안 시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t를 생략하고 남은 거 마이너스 50만 페이저에 반영시키면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주어졌어. 지금 이거 두 개를 곱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이거 사인이고 이거 사인이죠. 근데 내가 계산 결과를 사인으로 쓰고 싶으면 이거 원래 코사인 A 코사인 어쩌고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얘 취하고 얘 취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코사인이다, 둘 중에 한 개가 코사인이다, 그러면 결정해야 돼요. 사인으로 할 건지 코사인으로 할 건지. 사인으로 만약에 하겠다, 모든 계산을 사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 코사인을 굳이 사인으로 바꿔준 다음에 전체를 그냥 통일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정석은 다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거 코사인을 바꿔줘요. 그냥 A 코사인 얼마, 이것도 B 코사인 얼마 바꿔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 그러면 나중에 코사인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코사인으로 결과가 나오죠. 왜냐하면 지수 함수를 다시 상하함수로 바꾸면 코사인만 실수부니까 코사인만 남겠죠. 그러면 답은 코사인 적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인으로 내가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사인을 쓰고 계산 결과가 원래는 코사인인데 사인으로 나오면 그냥 이거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코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정석대로 계산하면 결과는 코사인 나오니까 코사인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요거 두 개를 곱하는 문제를 고려해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20. 오메가 t는 어차피 나중에 살릴 거니까 지금 고려하지 않고 일단 살짝 빼두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20도만 남죠. 그리고 사인인데 코사인으로 바꿔도 돼요. 코사인으로 바꾸고 뭐 마이너스 2파이를 여기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인, 모든 걸 다 사인을 지수함수화하고 지수함수가 토해내는 것이 사인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러면 지수함수를 바꾸면 a 2 i 마이너스 20도가 되겠죠. 또는 페이저로 a 이거 하고 마이너스 20도가 되죠. 얘는 b 2i 마이너스 60도가 되죠. 이거 두 개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두 개로 곱하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80이 나오니까 요게 결과값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앞에 RE라는 게 생략돼 있죠. 그죠? 즉 이 지수함수의 이 RE를 리얼 넘버는 코사인 얼마예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나는 무조건 사인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럼 결과도 사인으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0이 그대로 결과가 나왔고 오메가 t가 살아났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는 건 좀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a sin 어쩌고 마이너스 20도 하고 b sin 어쩌고 마이너스 60도.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어렵죠. 사인 안에 값이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얘는 아주 간단하게 덧셈, 일종의 덧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저가 이러한 연산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뒷페이지에 좀 더 상세한 좀 더 유용한 그런 페이저 연산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이 페이저 두 개의 곱셈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페이저 두 개 가까이 페이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곱을 하면 이렇게 유도되어서 결국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곱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이제는 거치지 않아도 이게 두 개 곱하라는 것은 진폭들은 서로 곱하고 그리고 페이지 안에 있는 것들 이 지연들만 서로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누기는 당연히 이거 연산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 당연히 두 개를 빼면 돼요. 물론 진폭은 나눠줘야 되겠죠. 진폭은 V1, V2처럼 나눠준 다음에 지연들을 두 개 빼면 페이지 연산. 자, 그리고 약간 응용이 있는데 어떤 응용,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응용인데 어떤 거냐 하면 어떤 A 요런 페이지가 있다고 칩시다. 요런 페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A 값은 A1과 A2의 곱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세타 더하기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하려면. 그죠? 이게 만약에 50도면 50도 더하기 0도 마찬가지로 50도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도 일종의 약간 뭐랄까 트릭이죠.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A1 세타 곱하기 A2 0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곱한 거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처음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이걸 굳이 왜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요걸 꼭 써야지 굉장히 수식이 편리해지는 계산이 편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좀 지워볼까요? 뭐든지 할 수 있겠죠. A1, A2 곱과 세타 1, 세타 2 이렇게 하면 원래 A 세타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A1 세타 1 곱하기 A2 세타 2 얼마든지 분해할 수 있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반을 나눈다 칩시다. 그러면 A1 원래 세타의 2분의 1 그리고 A2 세타 2분의 1 반 나눈 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가 상하함수로 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힘들겠죠. 특히 이 부분. 근데 페이지를 통해서 매우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쓰이냐 뒷페이지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